이거는 단어의 두 번째 단어. 이게 뭐야? 단일어와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의 개념부터 봐야겠네요. 단어란 문장에서 자립, 즉 혼자 쓸 수 있는 말을 우리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은 or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붙어서 뭐 할 수 있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사예요. 조사도 그러니까 단어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자립한다는 거죠. 다만 조사는 붙여 쓴다 라고 해서 조사도 하나의 단어에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어요. 가만. 우리는 잠깐 단어의 단일어와 복합어를 하기 전에 먼저 어근과 접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근이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여기까지만 알아주세요. 접사란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부분, 즉 접두사나 접미사를 얘기합니다. 요 두 개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일어란 결국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그럼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나 아니면 어근과 접사가 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합성어는 어근에 어근이 붙은 것,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을 우리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쉽게 단일어는 여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부터? 복합어만 그냥 팝니다. 계속 팝니다. 죽어라고 팝니다. 죽지는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복합어 봅시다.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 합성어는 뭐라고요? 어근에 어근이 붙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통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지는 문법적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문장, 즉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 이게 문장이죠. 일반적인 단어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체언을 수식하는 게 뭐죠? 관형어죠. 용언을 수식하는 게 뭐죠? 부사어죠. 그러면 관형어는 체언 앞에 붙는다, 뒤에 붙는다, 앞에 나온다. 자, 부사어는 용언 앞에 나온다, 뒤에 나온다, 앞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에요. 이것과 일치하면 통사적, 일치하지 않으면 비통사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겠네요. 자,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 뭔데? 그러면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 요 6가지예요. 즉 명사와 명사가 붙는다. 관형어가 앞에 있고 체언이 나온다. 부사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 있죠. 부사가 용언을 수식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어에서는 조사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용어가 보조용언 중간에는 뭐예요? 그렇죠. 연결어미가 나오죠.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가 이어져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통사적, 즉 일반적 단어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명사와 명사가 나오는 경우 어디 있어요? 눈, 밭, 쌀, 밥, 눈, 물, 이런 거겠죠. 관형어와 체언이 붙는 건요. 새해, 옛날, 운, 종일, 첫, 사랑. 하나의 단어로 묶인 거예요. 붙였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와 부사가 있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곧, 잘, 더욱,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사와 부사가 붙는 경우다. 그럼 부사와 용언이 붙는 경우 잘, 나다. 뭐 이런 거겠죠. 조사가 생략된 경우 힘이 들다죠. 근데 조사가 생략돼서 힘들다. 앞에 서다죠. 근데 앞서다. 본을 받다죠. 근데 이걸 본받다. 힘을 쓰다죠. 힘쓰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죠? 이거는 주어 계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사어죠. 이거와 요거는 목적어네요.
이런 것도 또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결어미로 이어진 거 붙였어야죠. 가라, 입다, 돌아가다, 죽다죠. 뛰어나다, 탁월하다죠. 파고 들다, 어떤 한 곳에 집중하다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연결어미로 이어진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관형어가 뭐 용언을 수식한다든가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한다든가 아니면 연결어미가 이어져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없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비통사예요. 됐어요? 용언과 명사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경우,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는데 연결어미가 없는 경우,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말도 안 돼. 부사가 명사를 어떻게 꾸며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관형사형 어미가 없는 경우, 덮은 밥인데 은이 사라져서 덮밥, 검은 버섯인데 은이 사라져서 검버섯, 접는 칼인데 는이 사라져서 접칼. 접칼 그러면 폴딩 나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경우죠.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는데 연결 어미가 생략된 경우, 없는 경우, 뛰어놀다인데 뛰놀다, 굶고 줄이다인데 굶줄이다, 검고 푸르다인데 검푸르다. 그렇죠. 어감만 있죠. 어미가 없죠. 이런 경우는 비통사.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줘. 부슬비. 원래는 부슬거리다 라고 하는 부사예요. 근데 비를 꾸미네요. 산들거리다 라고 하는 부사인데 바람을 꾸며주네요. 척척 부사죠. 박사를 꾸며주네요. 볼록하다, 볼록이 거울을 수식하네요. 이런 것들은 부사가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경우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합성어에서 봤다면 이제는 뭘 볼까요? 파생어를 봅시다. 파생어는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것도 다시 나뉘어지죠. 뭐 어근 앞에 나오는 접사, 접두사, 어근 뒤에 나오는 접사, 접미사, 즉 접두사와 어근이 붙는 경우예요. 근데 이 접두사는요, 어근 앞에 붙으면서 뭐예요? 그렇죠. 어근의 의미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접두사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품사를 안 바꿔줘요. 뭐의 품사를?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강, 매, 숫, 엇 이런 것들은 어근의 앞에 붙어서 다른 어근들 접사와는 달리 어근의 품사를 동사에서 무엇으로 형용사로 바꿔요. 뭐가? 예외로. 그러니까 요거는 별표 치겠습니다. 하나? 아니야. 위에다 인피니티 붙여. 띠다 많이 쳐야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접미사예요.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예요. 당연히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특정한 의미의 뜻을 더하거나 까지면 좋은데 이번에는 뭐예요? 품사를 바꿔주기도 해요. 자, 어근의 뜻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도 곧잘 나옵니다. 근데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어근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어근 없이 접두사와 접미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풋내기, 풋이라는 접두사와 내기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는 경우예요.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새내기예요. 근데 새내기는 새가 접두사가 아니라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접사가 붙는 경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관형사에 4개가 붙어서 어떻게 됐죠? 새내기. 명사가 되죠?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새내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전미사로 인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만 봅시다. 전미사로 인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 중에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동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명사가 되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뀐다. 명사 파생법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썽, 부러기, 입, 사기, 목, 아지, 모가지가 된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말썽, 입, 목도 역시 명사죠.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경우요. 자다에서 미음이 붙은 거죠. 놀다에 이가 붙어서 놀이, 쓰다에 기가 붙어서 쓰기, 말하다에 기가 붙어서 말하기, 막다에 애가 붙어서 마게. 여기 가로로 따로 해준 건요. 헷갈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는 경우 기쁘다에 미음이 붙어서 기쁨, 길이에 길다에 이가 붙어서 길이, 크다에 기가 붙어서 크기.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파생법. 일단 동사가 동사로 바뀌는 거 밀다가 밀치다, 넘다가 넘치다, 접사, 치가 붙는 거죠. 자,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거 밥하다, 공부하다. 부사가 동사로 바뀌는 거 철렁거리다. 통사구조가 아예 변하는 거 먹다가 먹이다. 자, 나는 밥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 여기서 통사구조가 변하죠. 잡다가 잡히다. 나는 공을 잡다. 아니, 경찰이 도둑을 잡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울리다도 마찬가지죠. 또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 형용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 말 같아, 높다라.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 가난하다, 학생답다.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 놀라다가 놀랍다. 자, 부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 반듯반듯하다, 울긋불긋하다. 자, 이번에는 부사로 바뀌는 경우죠. 명사가 부사로 바뀌는 경우 정말로, 진실로. 형용사가 부사로 바뀌는 경우 높이, 많다이, 멀다이, 빠르다리, 같다이, 없다이, 달리다, 다르다죠? 다르다리. 조사로 바뀌는 경우, 와, 요거는 체크. 많은 학생들이요, 하나의 단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파생어예요. 박에, 붙다에 줬다에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생어는 품사와 구조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파생어가 되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품사가 바뀌고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품사가 바뀌고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면, 와, 1번하고 4번은 완전히 반대네요. 그죠? 그죠? 파생어는 1번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시어머니. 파생어는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무덤, 묻다의 엄이에요. 파생어가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가 쥐를 잡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경찰 도둑했던 거예요. 품사도 바뀌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방 온도가 높다, 내가 방 온도를 높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높다와 높이다. 높다는 형용사, 높이다는 동사. 오케이.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물고기는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민물고기는 민 플러스 물고기예요, 민물 플러스 고기예요? 그러면 민물 플러스 고기예요. 민물은 명사죠. 고기는 명사죠.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돼? 합성어. 그럼 민물은 민 플러스 물이에요. 민이 뭔데요?
명사예요? 아니죠. 접사죠. 그러니까 민물은 파생어. 민물고기는 민물이라는 명사와 고기라는 명사가 결합된 파생어, 합성어입니다. 다만 민물은 접두사와 물이 결합된 것이므로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직접 구성 요소를 볼 때는 명사, 명사에 해당하므로 합성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단어의 형성에 해당하겠죠? 새말 만드는 단어의 형성, 그 다음 합성어와 파생어, 그 다음에 단일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